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예요? 예, 요즘 무더위 때문에 피로해 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아, 요즘 장난 아닙니다. 예, 정말. 그래서 피로와 소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 피로란 무엇인가로 인해서 몸이나 정신이 피곤해지고 지친 상태를 말하죠. 예. 소진은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다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대체로 현대인들은 과거 사람들에 비해서 피로를 느끼는 정도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왜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보면 흔히 네. 피로회복제라는 불리는 약품이나 드링크제 많이 팔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현대인들의 피로가 얼마나 일상적이고 광범위한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도 노동을 했고 현대도 노동을 하는데 네. 왜 유독 현대인들이 피로를 더 많이 느낄까? 그러니까 피로를 견디는 내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예. 주위에 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옛날에는 관계도 많이 그렇게 없고 예. 주변이 다 내 사람들이나 예.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 여기저기서 뭐 아우 힘들게 하는 네. 그렇군요. 그죠?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네. 오늘날의 사회를 성과사회라고 명명하면서 성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 시스템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피로를 느끼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한병철 교수는 21세기 이전의 사회를 규율사회라고 부르고요. 네. 21세기 이후 사회를 성과사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규율사회에서는 금지나 명령, 법률 등 다양한 규율 장치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국가나 사회가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라. 또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라는 식으로 통제나 규율을 통해서 개인을 지배했죠.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는 규율이나 통제와 같은 좀 부정적 방식보다는 너는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뭐든지 될 수 있어라는 식의 긍정적인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되고요. 예. 또 금지나 명령보다는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모티베이션과 같이 자발성을 촉구하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남이 시켜야 행동하는 복종적 주체가 아니라 네. 스스로 움직이는 자발적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죠. 말하자면 과거 규율사회에서 복종적 주체였던 개인이 네. 성과사회가 되면서 자발적 주체로 바뀌었다라는 게 한병철 교수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태어나고 그냥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밖에 갈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면 그래 난 여기까지 가면 되니까 예. 그냥 안주하고 예. 또 규제도 많았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넌 할 수 있다며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좋아진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네. 한병철 교수는 성과사회를 긍정성의 과잉 상태라고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규율사회는 부정성의 사회이다. 성과사회는 부정성에서 벗어나 무한정한 할 수 있음의 사회이다. 그러니까 부정성보다는 긍정성이 좋아 보이지만 예, 긍정성이 과잉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규율사회에서는 학생의 경우에는 예. 지각하지 마라. 예.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마라 등 몇 가지 규율이나 금지 조항만 잘 준수하면 예. 별다른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좀 귀찮은 면은 있겠지만 예. 피로나 탈진 상태로까지 갈 일은 별로 없었죠. 예. 하지만 무한정의 긍정성이 강조되는 성과사회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너도 열심히만 하면 1등 할 수 있어 라면서 긍정성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열심히 하면 1등 아무도 못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제 1등을 하지 못했다면 그건 본인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므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무장한 채 1등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피로나 탈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듣고 보니 확 땡기는데 그죠? 제가. 예. 근데 긍정이 많아지는 게 예.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뭐 좋아지는 면도 있겠죠. 네. 근데 긍정성의 과잉이라는 게 성과나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는 기업에서는 아주 유용한 논리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한 교수의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산성이 일정한 지점에 이르면 규율의 기술이나 금지라는 부정적 도식은 곧 그 한계를 드러낸다.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규율의 패러다임은 성과의 패러다임 내지 할 수 있음이라는 긍정의 도식으로 대체된다. 성과 주체는 복종적 주체보다 더 빠르고 더 생산적이다. 그러니까 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쵸. 이때 네. 구성원을 복종하는 주체로 만들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과사회에서는 기업들은 긍정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네. 구성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기업들은 아무리 높은 성과를 창출해도 지금까지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좀 쉬엄쉬엄 하자라고 네.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예컨대 어떤 기업이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칩시다. 네. 그럼 경영진에서는 그 다음 해 목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낮춰줄까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네. 좀 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겠죠. 그렇죠. 그게 기준점이 돼서 더 높게 가라고 강조하잖아요. 예.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왜 더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성과사회는 한계가 없는 할 수 있음의 패러다임과 긍정성의 과잉으로 더 높은 성과를 향해 쉼없이 나아가도록 사람을 내모는 거죠. 이처럼 긍정성의 과잉이 된 성과사회에서는 끝없는 성과 압박으로 인해서 피로나 탈진, 우울증을 초래하고요. 그 과정에서 성과가 미진한 사람은 낙오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더 높은 성과를 위해 달려야 되고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쉼없이 뛰어야 하죠. 결국 오늘날 현대인들이 과거보다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이 끝없는 성과를 지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난 할 만큼 했어라고 충분히 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더 높은 목표에 그렇죠. 매달리다 보니까 피로가 쌓이고 네. 몸이 소진되고 예, 그렇죠. 쥐어짜게 되고 예.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피로나 소진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저는 조금 다른데요. 네. 들레저는 소진된 인간이라는 짧은 에세이에서 피로와 소진을 구분하면서 소진된 인간은 피로한 인간을 훨씬 넘어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레저에 따르면 피로한 상태가 심해지면 소진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오. 먼저 피로한 인간에 대한 들레저의 주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피로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는 네. 최소한의 객관적인 가능성도 실현할 수 없다. 피로한 인간은 단지 시련을 소진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들레저에 따르면 피로한 인간은 그 어떤 실현 가능성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피로한 상태가 되면 예. 만사가 귀찮아지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냥 대충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가 필요한 인간이고 이렇게 되면 그 어떤 실현 가능성도 없어지고 마는 거죠. 반면에 소진된 인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진된 인간은 모든 가능한 것을 소진한 자이다. 필요한 인간은 더 이상 실현할 수 없다. 그러나 소진된 인간은 더 이상 가능하게 할 수 없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니 그 철학자들이랑 이런 분들은 그죠? 뭐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그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실현할 수 없다고 뭐 가능하게 할 수 없다. 예. 같은 얘기 같은데 뭐가 달라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들레저에 따르면 피로한 인간은 실현 가능성을 소진해버린 존재이지만 피로를 회복하고 나면 본래 역할은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소진된 사람은?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주말에 조금 쉬고 나면 다시 출근해서 본업에 복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반면에 소진된 인간은 모든 가능한 것을 소진한 자죠. 즉
자기에게 주어진 고정된 역할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 자체를 소진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네. 예컨대 직장일에 지쳐서 아무런 목표나 새로운 가능성도 없이 주어진 역할을 무력하게 반복하고 있다면 네. 이 사람은 피로한 인간이에요.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고정된 역할, 주어진 역할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반면에 직장일에 지친 끝에 나는 도저히 이 상태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표를 내던지고 네. 아무도 없는 자연으로 들어가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소진된 인간에 해당됩니다. 그에게는 고정된 역할을 반복할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이죠.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아 보이나요? 소진된 상태는 끝난 건데요. 거의 그쵸. 말을 예. 들어보면은. 그죠? 예. 그 피로는 회복할 수 있으니까. 네. 그죠? 그게 낫지 않아요? 네, 그죠. 근데 들레저는 앞서도 소진된 인간이 필요한 인간을 넘어선다고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진된 인간의 상태를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사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끝난 건 아니에요. 예. 소진된 게. 그렇죠. 들레저는 소진과 피로의 본성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앉아 있는 소진과 네. 누워 있는 혹은 포복하거나 바닥에 버티고 있는 피로.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소진이고요. 네.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피로인데요. 네. 즉 피로한 인간은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그 어떤 가능성도 없이 주어진 역할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갖지 못하죠. 그냥 엎드려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네. 반면에 소진된 인간은 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잠재성이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죠. 좀 어렵죠, 그죠? 또 쉽게 풀어주세요. 그죠? 예. 앞서 제가 소진된 인간의 예로 사표를 던지고 자연의 품에 안긴 회사원의 경우를 소개했잖아요. 예. 그 회사원은 그분은 회사원이란 역할을 반복할 가능성을 없애버렸죠. 그렇죠. 그죠? 예. 나 안에 하고 예. 던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인으로서의 잠재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 그죠? 말하자면 소진된 인간은 현재 상태에서의 실현 가능성은 소진해버렸지만 예. 그로 인해서 반복해야 될 역할도 사라졌고 그것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피로는 회복하면 또 일해야 그죠? 되니까. 예, 그죠? 그렇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선택지가 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나 딴 거 하지. 예. 예, 그죠? 예. 예. 어. 예, 그죠? 그래서 소진된 상태가 들레저는 꼭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네. 더 심하긴 하지만. 예. 고사성어 중에 물극필반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뜻인데 제가 올바르게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들레저가 소진된 인간이란 개념을 통해서 이른바 존재의 물극필반을 소개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가 어떤 가능성의 한계에 다다르면 네. 그것의 가능성은 소진해 버리지만 그로 인해서 새로운 잠재성, 네. 그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피로를 느끼고 있다면 그 상태에 좀 머물지 말고 조금 더 극단까지 밀어가 보는 건 어떨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피로를 넘어서 소진의 상태까지 나아가면 자기도 몰랐던 잠재성 또는 새로운 가능성과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난다고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현재 피로나 소진을 어떤 수준에서 겪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좀 어려웠죠? 재밌었습니다. 예. 예. 나 안에 예. 던져도 때도 다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가능성, 잠재성과 만날 수 그러니까.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예.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